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1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오늘 여기 저희 사무실 앞에 뭔가 공사를 하고 계신지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중간중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종시 엠브리지 소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 엠브리지 스카이워크 관광 활성화 마중물. 네, 엠브리지라고 어진동 쪽에 있는 그 상가 상당히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고요. 거기에 그 스카이워크 요새 아래쪽에 이렇게 유리나 뭐 이렇게 투명한 것으로 되어서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래쪽이 보이는 그 시설이 지금 된다고 해서 그 관련 소식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부자는 하늘을 날아보고자 하는 욕구에 날개를 만들어 잠시나마 하늘을 날았다. 때때로 하늘을 직접 날아보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표현된 이야기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행글라이딩과 짚라인 그리고 스카이워크가 대표적인 매개체다. 전국 명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들로 손꼽힌다. 세종시에서 이 같은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년 전부터 전월산 스카이워크 설치가 수면 위에 올라왔으나 환경적 문제 등에 휩싸이며 무산된 바 있다. 그런 세종시에 스카이워크 시설이 들어섰다. 스카이워크는 사전적 의미로 높은 지대나 물 위에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구조물을 설치해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스릴감을 느끼게 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세종형 스카이워크는 어진동 엠브리지 11층 전망대 공간에 설치됐다. 바닥 아래로 내려다보는 엠브리지 광장은 짜릿함을 선사한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쉬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하다. 아직 주변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명소 탄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최소한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은 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엠브리지와 이 일대의 방축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면 새로운 관광명소 탄생을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쇼핑 목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11층의 숨은 명소는 쉽게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물 엘리베이터 옆 안내도에 11층 전망대가 적혀 있으나 이를 모르는 이들도 보였다. 당장 전망대는 11층 높이에서 동서남북으로 정부 세종청사,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초려 역사공원, 연양초, 방축천 등 어진동 일대 스카이라인을 선사했다. 시원한 바람을 마주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없는 게 못내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전망대 곳곳을 둘러보다 마주한 것이 바로 스카이워크였다. 바닥이 투명한 특수 강화 유리로 된 브릿지에 눈길이 갔다. 11층이 최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높이란 사전 정보가 더욱 실감나게 찾아왔다. 이렇게 그 기자가 써두었네요. 주 휴가건설에 따르면 엠브리지 스카이워크는 길이로는 장항과 저도 연육교 소양강에 크게 못 미쳤다. 30여 미터 안팎 길이의 면적은 주변까지 416.553제곱미터 126평으로 분석됐다. 높이는 달랐다. 기준 지면으로 50m에 달해 국내 최장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은 123층에 555m로 알려진 서울 롯데타워 스카이워크다. 휴가건설 관계자는 엠브리지는 옥상 전망대로 구현한 국내 최초의 복합 건물이다. 전망대가 위치한 11층에는 앞으로 업무 편의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공공이 아닌 민간이 설치한 시설이나 엠브리지 스카이워크는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엠브리지 건축물 자체와 방축천, 주변 상업 건축물과 연결 브릿지, W몰에 이르기까지 시너지 효과 가능성도 엿보인다. 네, 다음은요. 세종 빛낸 스타 기업들 세계 도약 돕는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세종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중 요건 심사, 현장 평가,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10개사를 2020 세종시 스타 기업으로 선정했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세종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에서 500억, 최근 5년 평균 매출 증가율 5% 이상, R&D 투자 비중 평균 1% 이상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기술 전담 PM, 기술혁신 활동 지원, 상용화
R&D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은 행복, SNPJ, IC푸드, 사이텍, MIT 코리아, EPC 코리아, 마이크로 이미지, 세롬테크, 대형 프로파일, 대양산업, 경덕산업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20년 선정된 스타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성장 역량을 갖춘 지역의 기업으로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에서도 세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 대전 뉴스입니다.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앙투자 재심사 신청 완료.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조기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속도 올리기에 들어가면서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 재심사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권역별 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현재 서구 관저동 567-11원의 지하 2층, 지상 5층, 약 15,780제곱미터 면적의 총 80평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47억 원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심사로 결과는 이르면 6월 중순 전 나올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관문격인 중앙투자 재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대전 어린이재활병원의 착공 시점은 앞당겨지게 된다. 중앙투자 재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의 사전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시는 곧바로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중앙투자 재심사와 관련해 시는 심사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긍정적 분위기를 적극 반영해 대전 어린이재활병원의 연내 착공과 함께 당초의 개원 시점인 2022년 7월을 같은 해 3월까지 앞당겨 보겠다는 계획이다. 네, 다음은요. BRT 인프라 조성 순항, 타 사업과 시너지 기대감. 대전 지역 BRT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지역 내 현안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BRT 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유성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맞물린 BRT 노선 확충 사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공공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 오송 BRT 환승센터 건립과 외삼, 유성 연결도로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 대전을 잇는 BRT 노선도 연장을 진행 중이다. 시는 1,356억 원을 투자해 구암역 장대 삼거리에서 유성 생명고로 이어지는 1.75km 구간의 8차선의 신설도로를 신설 중이다. 시는 BRT 노선 종점을 유성 복합터미널로 정하고 8차선 도로에서 유성 복합터미널로 이어지는 4차선 연결도로도 신설하고 있다. 유성 복합터미널 세종 연결을 통해 세종으로 향하는 외지인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지역 활성화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현재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시행사인 KPIH가 자금 조달 실패로 사업이 안개 속에 빠지면서 이와 함께 BRT 도로 연결 사업 또한 당초 계획대로 파급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오늘 16일까지 KPIH 측에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네, 다음은요. 서울 반포 3주구 레미안 강남 재건축 돌풍. 지금 여기가 재건축 들어가기 직전이면서 아마 지금 한국에서 지금 요 단지가 평당가 가장 높게 나가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던데요. 레미안 삼성물산으로 건설사가 이제 선정이 된 것 같네요. 삼성물산이 공사비가 8천억대에 달하는 강남 재건축되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 신반포 15차 재건축을 수주해 5년여 만에 성공적으로 정비사업에 복귀한 삼성물산은 이딴 강남 입성으로 여전한 레미안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2015년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 통합 재건축 수주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 사업에 복귀하고 강남 사업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반포 일대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 잡은 레미안 퍼스티지를 시작으로 올해 분양을 앞둔 레미안 원베일리, 레미안 원페타스, 반포 3주구까지 수주함으로써 반포는 레미안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신반포 15차, 반포 3주구는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삼성물산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최근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삼성물산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최근 롯데건설과 시공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흑석 9구역에서도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클린 수주가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적극 수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마지막으로요. 서울, 상가 덜 짓는 대신 아파트 공급 확 늘린다. 네, 상가가 지금 공실이 이게 지금 세종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서울 지역에서도 좀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대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빠져나간 그런 도시들 상가 공실 늘어가고 있는데요. 상가 숫자를 줄이고 또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나 공급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급량을 늘려가는 정책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내 준주거 지역에서 비주거시설 의무 설치 비율이 줄어들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돼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 계획의 한계를 개선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지구단위 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으로 준주거 지역 주거 비율은 90%까지 늘어난다. 준주거 지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이 존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준주거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상향돼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고도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 시설을 짓는 경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더 부여했는데 그러한 인센티브 없이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준주거 지역 기준 용적률은 250에서 300%에서 300%로, 일반 상업지역은 300에서 600%에서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지구 통합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